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파리입니다. 네, 오늘은 감시라는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문제는 역시 삼성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을 나름 하고 있는데 강의가 잘 전달력이 있는 강의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선 문제가 좀 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대 8x8짜리 2차원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 0부터 6의 값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0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빈 공간이고요. 1부터 5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 그 해당하는 타입의 감시 카메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 공간은 벽이 있는 공간이고요. 감시 카메라의 최대 개수는 8개이고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의 위치는 이동할 수 없지만 감시 카메라는 제자리에서 90도씩 회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벽을 투과해서 감시하실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감시 카메라를 적절히 잘 회전시켜서 감시하지 못하는 공간, 0의 공간을 가장 적게 만드도록 이제 배치를 하고, 배치라기보다는 이제 회전을 잘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감시하지 못하는 공간을 카운트해서 출력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삼성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보고 그 중에 뭐 옵티머를 찾거나 아니면 그 중에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내는 뭐 그런 코딩을 간단하게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끝으로 삼성 기출 문제를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큐빙이라고 큐브를 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물론 풀긴 풀었지만 강의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그건 뭐 여담이고요. 아무튼 어쨌거나 역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대부분 유형이 다 이런 유형입니다. 대부분 뭐 한 80% 이상은 다 이런 유형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내고 그 중에 옵티머를 찾거나 또는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 이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접근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었을 때 타임아웃이 나지 않느냐, 타임아웃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코딩하시기 전에 미리 이제 계산을 해서 알고 코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타임아웃이 나지 않을 줄 알고 코딩을 했는데 타임아웃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근래 아마 뭐 나무재테크 아마 접근을 좀 잘못하신 분들은 다 타임아웃이 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전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 기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코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개수는 총 8대입니다. 총 최대 8대, 8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마다 최대 회전할 수 있는 방향은 4방향입니다. 네, 90도씩 회전하기 때문에 360도로 회전을 하면 회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4의 8승,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카메라당 4방향이 있고 그 카메라가 총 8개가 있기 때문에 총 4의 8승, 6536까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케이스마다 사무실의 최대 크기 64의 공간에 이제 빈 공간을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64를 곱해주면 약 한 400만 정도의 이제 연산으로 400만에 비례하는 어떤 연산으로 이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방향이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180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트 방향과 레프트 방향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위쪽과 아래쪽, 북쪽과 남쪽을 감시하는 그렇게 2가지 방향밖에 없고 5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회전을 해도 똑같습니다. 네 방향을 다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제 2번 카메라가 하나가 8개 중에 한 대가 2번 카메라가 된다고 해도 6536의 절반이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5번 카메라가 하나가 들어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1번 카메라로 다 차 있고 5번 카메라가 하나가 있을 때 그래서 총 8개 1번 카메라 7개 5번 카메라가 만약에 한 대일 때
6536의 4분의 1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번과 5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만에서 뭐 200만, 100만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내도 시간 내에 무조건 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말이 좀 길었는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대신 이제 카메라의 타입에 따라서 회전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른 이런 문제들은 최대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최대 변형하는 이 경우의 수를 미리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 정의해 두시면 나중에 코딩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드리는 팁은 아마 코딩을 해보신 분만 직감을 하실 내용인데 그래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설명에 좀 넣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카메라가 1번 타입이 회전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고 2번 카메라가 회전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네, 뭐 아마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 동쪽 방향을 0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로테이션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렉션 0, 위쪽을 1, 그리고 서쪽을 2, 남쪽을 3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를 써놓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90도씩 0, 1, 2,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을 감시하는 이런 형태의 포문을 그냥 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2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0번과 시작점에서 0번과 1번을 탐색을 합니다. 0번과 1번으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90도를 돌면 1번과 3번으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메라는 180도에 있는 각을 보기 때문에 그 기본 베이스 인덱스에서 두 칸을 더한 값을 그냥 한 번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면 제가 코딩할 때 좀 한 번 더 짚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90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0번과 1번 그리고 90도를 돌리면 1번과 2번 그리고 또 90도로 돌리면 2번과 3번 또 90도로 돌리면 3번과 0번을 감시하시면 됩니다. 네. 4번 카메라는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우선 뭐 좀 빠르게 설명이 좀 길어져서 좀 더 빠르게 코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에 CCTV를 모델링 해줄 거고요. CCTV는 타입이 있어야 되고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맵의 크기를 입력받을 n과 m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할 RET가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할 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CCTV를 입력받을 8개가 배열이 필요하고 그리고 CCTV의 사이즈, CCTV 개수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이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입력을 받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맵에 이렇게 입력을 받고 받으시면서 동시에 0이 아니고 6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CCTV가 나오면 CCTV에 이렇게 바로 CCTV 정보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정보는 이렇게 3개이기 때문에 타입은 맵에서 y, x에 하나 뺀 값. 네. 타입을 0번부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를 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 CCTV 사이즈를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CCTV 정보가 다 정상적으로 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RET를 이제 가장 큰 값,
다시 말해서 64보다 큰 값이면 됩니다. 그냥 뭐 기본적으로 100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dfs를 돌리시고 그 다음에 printf로 이 RET 값을 출력해 주시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하면 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로테이션 사이즈를 0번 타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번 타입이 4가지였고 1번 타입이 2가지, 4가지, 4가지, 1가지. 네, 이렇게 네,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DFS를 코딩을 할 거고요. CCTV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가 뭐냐면 이 CCTV가 저희가 이제 최대 많으면 8가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종료 조건은 CCTV 인덱스가 CCTV 사이즈까지 갔을 때 네, 뭔가 이제 여기서 빈 공간을 찾아서 RET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to do something 이제 뭔가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는 타입 CCTV의 CCTV 인덱스의 타입 뭐 이름이 기니까 이렇게 좀 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맵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백업을 해주셔야 백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업이라는 값을 만들고 dir 방향은 0부터 dir은 로트 사이즈의 타입 네,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이제 이 로테이션 사이즈가 저희가 이제 CCTV 타입이 0번째면 4가지 경우였고 첫 번째면 이제 2가지 타입 그 다음에 4가지 타입 4가지 타입 1가지 타입 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즈만큼 이 반복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왁구를 먼저 잡으면 맵을 백업하고요. 다음에 다시 맵을 원복하고요. 원복이라는 말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DFS로 인덱스 CCTV 인덱스 플러스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맵을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들어가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만 해주시면 이게 다 구현이 끝나는 거고요. 여기는 뭐 빈 공간을 카운트하는 뭐 카운트라고 해주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코드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다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맵 카피 라는 함수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dsc에 뭐 src 네,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대 배열이 8x8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x8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y는 m 네, 이렇게 해서 dsc에 yx에 src에 yx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src에 있는 값이 dsc로 복사가 되는 네, 이런 함수를 구현을 했고요. 그럼 백업이라는 말은 백업에 맵을 넣어주시게 됩니다. 넣어주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복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맵카피에 맵에 다시 백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업이 됐다 원복이 됐다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맵 업데이트 이것만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네, 뭐 이것도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뭐 만약에 타입이 0이면 또는 타입이 1이면 네, 뭐 2, 3, 4 이렇게 타입이 총 저희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업데이트에 dir 방향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맵은 뭐 전역 변수니까
넣어줄 필요가 없고요. dir 네 그리고 네, CCTV 위치를 넘겨줘야겠네요. 네, CCTV의 위치. 그러면 CCTV를 넘길까요? 네, 네,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먼저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함수냐면 이 CCTV를 기준으로 이 한 방향, 뭐 0이면 동쪽, 그리고 1이면 북쪽, 2면 서쪽, 3이면 남쪽을 다 이제 감시했다라고 맵을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함수를 짜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일단 dir이 4보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한 값이 뭐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홈은 dir이 0이면 이제 동쪽을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동쪽을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x는 CCTV의 x 플러스 1부터 x는 m까지 플러스 x를 돌면서 CCTV의 y값, x값이 그 벽이 아니면 벽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이상 그 맵을 갱신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맵은 이제 갱신이 되었다, 감시가 되었다라고 -1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ir이 1이면 북쪽을 하는 거고요. 북쪽을 하기 위해서는 int y는 cctv의 y 북쪽이기 때문에 -1입니다. 네, -1이고요. 그다음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돌고 y를 한 칸씩 빼주면서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복사를 해서 대신 이게 CCTV의 y가 되고 x가 되고 이게 그냥 y가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제 머리를 긁었는데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ir이 2면 어디냐면 이제 서쪽이죠. 네, 서쪽을 갱신하기 위해서 -1 그리고 서쪽이기 때문에 줄여가면서 갱신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y축이 증가하면서 m보다 작으면 플러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다고 했던 건데 이제부터 이제 나올 건데 이제 업데이트란 함수는 한 방향,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다 이제 감시를 했다라고 해준 함수입니다. 대신 이 업데이트 함수를 저희가 필요에 맞게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0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방향으로만 이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1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본 방향과 아까 말한 180도 큰 값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번 카메라가 이거죠. 네, 90도. 다시 말해서 한 칸 더 큰 거. 그러면 3번 카메라는
세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카메라는 제가 이거를 밑에 구현을 했었네요. 네, 이거를 싹 빼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뭐 이런 걸 다 한 번에 함수들을 다 여러 개를 만들지 말고 업데이트라는 한 방향을 갱신하는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뭐 파라미터로 이런 디렉션들을 넣어서 원하는 방향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구현하자.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제 카운트 하는 부분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캔디를 잡고 y는 0부터 y는 n까지 y는 x는 0부터 x는 n까지 돌면서 아주 쉽습니다. 네, 뭐 특별한 방법도 없고 0이면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0이면 캔디를 증가시켜 주시고 그리고 if RET보다 캔디가 작으면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RET는 캔디로 갱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딩이 완료가 되고요. 네, 한번 실행 빌드 중인데 실행을 해서 이게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과창을 한번 긁어내렸고요. 이번에도 두 번째 테스트 한번 입력을 해보면 15가 나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컴퓨터 또 버벅 뜨기 시작하네요.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듣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